안녕하세요. 어려지는 뉴스TV 닥터 조은배입니다. 최근에 제가 여드름 관련한 영상을 올렸더니 이번에는 여드름 흉터에 대한 문의가 많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여드름 흉터의 치료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여드름 흉터 치료는 이미 받아보시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는 분들도 많고 몇 번 피부과 상담을 받았지만 비용 등의 문제로 치료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인 여드름 치료라든지 색소 치료 등 다른 시술보다 여드름 흉터 치료는 상대적으로 비싸다 보니 많은 분들이 너무 비싸요. 선생님 조금 저렴한 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질문하는 분도 많으신데요. 여드름 흉터 치료는 비싼 레이저를 사용하고 횟수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치료비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여드름 치료를 미리미리 조기에 치료하고 흉터가 최대한 남지 않게 하거나 이미 생긴 흉터라도 조기에 치료를 하는 것이 그나마 비용을 절감하는 길입니다. 또 10대 때부터 여드름이 너무 심해서 심한 여드름 자국 때문에 흉터에 대해서는 피부를 거의 포기하고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데요. 특히 저희 병원에는 모공 때문에 방문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 중 상당수가 여드름 흉터가 꽤 심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에게 왜 여드름 흉터는 치료 안 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여드름 흉터는 포기했어요.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오늘 전 여드름 흉터가 심한 분들도 여드름 흉터 개선을 포기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드릴게요. 여드름 흉터도 치료하면 많이 좋아지고요. 심지어는 반복 시술을 할 경우 거의 완전히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려면 시간과 노력,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한 번에 좋아지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그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흉터 치료는 한 번 치료를 제대로 하면 치료 효과가 거의 영구적으로 유지된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여드름 흉터는 모양에 따라 첫 번째 평평한 흉터, 두 번째는 오히려 튀어나온 흉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패인 흉터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평평한 흉터는 표면의 요철이 전혀 없이 색조의 변화만 있는 경우인데요. 엄연의 말에 이 경우는 흉터, 스카가 아닌 여드름 자국이라는 말이 더 적절한데 편의상 여드름 흉터의 범주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 평평한 흉터의 경우 붉은 흉터와 갈색 흉터로 나누어집니다. 갈색 흉터는 일종의 염증 후 색소 침착이라고 볼 수 있고 붉은 흉터는 여드름이 있던 자리에 혈관이 오래 자리 잡으면서 생기는 건데요. 피부톤을 울긋불긋하게 보이게 하고 또 여드름이 다 없어졌어도 마치 여드름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색조 변화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개선되기도 하지만 성인 여드름 환자들의 경우 10대 때에 비해 피부 재생 능력이 확연히 떨어지기 때문에 자국이 오래 남아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젊은 환자분들 중에 결혼식이나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여드름 자국에 대한 치료를 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붉은 흉터는 혈관성 병변이기 때문에 혈관 레이저를 3에서 5회 정도 하면 붉은기가 많이 개선이 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치료로 추천드리고요. 갈색 흉터는 염증 후 색소 침착으로 레이저 토닝과 같은 색소 레이저 치료를 권해드립니다. 하지만 갈색 흉터와 붉은 흉터는 각각 국소적으로 치료하기보다는 전반적인 피부 안색 개선과 함께 복합적인 레이저 시술을 했을 때 치료 경과와 만족도가 높고요. 좀 더 단기간의 효과 증진을 위해서는 집에서 멜라논 크림을 쓴다던가 미백에 도움이 되는 스킨 부스터를 시술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 이 치료법들은 모두 다운타임이 거의 없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튀어나온 여드름 흉터는 대부분이 비후성 반응이거나 드물게 켈로이드 흉터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보통 염증 주사로 많이 알려진 트리암시놀론이라고 하는 스테로이드 주사로 비교적 손쉽게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정도에 따라 농도를 높이거나 몇 번 반복적인 시술을 필요로 하는데요. 스테로이드 약물이다 보니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아주 소량의 스테로이드가 피부 내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신에 작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부작용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흉터가 앞에서 설명드린 치료가 힘든 가장 많은 유형의 여드름 흉터인데요. 박스 모양으로 패여 있거나 둥글게 패여 있거나 혹은 송곳 자국처럼 뾰족하게 패여 있습니다. 이 형태는 대부분의 분들이 고민하시는 여드름 흉터의 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치료하다가 또 가장 많이 포기하는 여드름 흉터 중에 하나예요. 이런 여드름 흉터 치료가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이 프락셀 레이저 1회 혹은 미세침 1회 정도만 해보시고 효과가 없다고 판단해서 포기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이런 흉터는 절대 한 가지 치료로만 할 수가 없고 여러 가지 흉터 치료를 병행해야만 치료의 효과가 나오는 흉터인데요. 횟수는 최소 5회에서 10회 정도는 생각하셔야만 치료의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떤 여드름 흉터의 환자들도 10회의 병행 시술을 했을 때 80% 이상 호전율을 보일 수 있는데요. 나머지 20% 정도는 피부가 약하거나 민감해서 레이저 치료의 강도가 약하게 해야만 하는 분들 혹은 흉터가 너무 심해서 혹은 타고난 재생력이 약해서 살이 안 차오른 분들이 20% 정도 임상 효과가 낮은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폐인 흉터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술을 사용하는데요. 현재는 보편적으로 프락셀 레이저와 RF 니들 레이저라고 하는 미세침 고주파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프락셀 레이저는 피부 속에 미세한 열기둥을 형성해서 피부가 자극되어 콜라겐이 형성되고 새살이 차오르는 원리인데요. 장점이 많지만 통증과 부작용이 있는 치료법이다 보니 환자분들의 흉터 상태에 따라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또 요즘에는 프락셀 레이저를 대체하는 MLA 레이저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방식은 프락셀 레이저와 유사하면서도 통증과 붉은기가 덜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세침 고주파입니다. 대표적으로 포텐자, 인트라셀, 시크릿 레이저 등이 있는데요. 이 미세침 고주파 레이저는 여러 개의 얇은 바늘이 피부를 뚫고 들어가서 고주파 열 에너지를 발생시켜 콜라겐을 자극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방식은 피부 손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특별한 부작용이 없는 간편한 시술인데요. 또 요즘에는 펌핑 팁이라는 게 장착되어 있어 흉터 재생에 도움되는 스킨 부스터 시술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도트필이라고 하는 박피 시술입니다. 얼굴에 광범위하게 패인 흉터가 있는 분들보다는 깊은 흉터가 부분적으로 있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움푹 패인 흉터 부위에 박피를 하는 화학적 약물을 소량 발라서 일부러 상처를 내어 피부가 차오르게 하는 방법인데요. 하고 나서는 일주일 정도 미세한 딱지가 있을 수 있고요. 이 미세한 붉은기는 한 달 정도 있을 수 있지만 피부 전체가 붉은 게 아닌 흉터 부위에만 붉은기가 있기 때문에 화장으로 커버가 가능합니다. 네 번째로는 어뷸 레이저와 CO2 레이저입니다. 패인 흉터의 가장자리를 깎아내서 둥글게 만들어 흉터를 덜 돋보이게 하는 방법인데요. 이 또한 국소적인 패인 흉터에 적합하긴 한데 표피를 깎아내는 방식이고 자칫 더 흉터가 커지거나 색소 침착의 가능성도 있어서 시술자의 기술이 중요하며 현재는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서브시전을 들 수 있습니다. 가끔 여드름 흉터가 심한 분들을 보면 마치 화상 흉터처럼 흉터 주변부로 유착이 생기고 전반적으로 표면의 함몰이 있으면서 피부 아래로 딱딱한 조직이 만져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흉터의 경우 피부 단면을 보면 딱딱한 섬유화 조직이 피부 표면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붉은 바늘이나 특수 제작된 서브시전 리드를 이용해서 딱딱한 섬유화 조직을 끊어주면 피부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필러입니다. 필러도 흉터 치료에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패인 부분의 흉터를 필러라는 볼륨으로 채워주는 방식인데요. 서브시전 시술과 함께 전반적인 피부 함몰이 있을 때 추천되는 방식입니다. 대개는 묽은 성상의 히아루론산 필러를 사용하는데요. 시술 효과가 영구적이지는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PRP라고 하는 자가혈 재생술입니다. 환자 본인의 혈액을 직접 뽑아서 원심 분리기로 돌려 상처 치유와 조직 재생이 잘 되는 층을 분리해서 피부에 직접 주사를 하거나 프락셀로 바르는 용도로 치료하는데요. 이 방식은 레이저 치료의 효과를 배가시키고 회복 시간을 빠르게 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또 요즘에는 굳이 자가혈을 안 쓰고도 다양한 스킨 부스터가 나와 있기 때문에 같은 목적으로 더 높은 치료 효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는 깊은 흉터가 매우 광범위할 경우 녹는실 혹은 스컬트라나 에스테
스테필과 같은 콜라겐 형성 촉진제를 투여해서 많은 효과를 원하시는 분들께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주베룩이라는 스킨 부스터도 나와서 같은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데요. 이런 치료법들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면서 피부 속 깊은 곳에서 전체적으로 콜라겐 생성을 유도하기 때문에 흉터 치료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 서브시전 방식과 병합하여 시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매우 다양한 여드름 흉터 시술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는데요. 이 모든 방식이 치료법이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의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본인의 흉터에 가장 적합하면서 효율적인 치료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 여드름 흉터 치료의 경우 최소 6개월 이상, 횟수는 10회 정도로 길게 생각을 하셔야만 치료의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여드름 흉터의 실제 치료 사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